안녕하세요. 리얼터 리즈입니다. 집을 구매하는 과정에 있으신 분들, 앞으로 집을 둘러볼 계획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집을 판매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 모두 주목하세요. 8월 17일부터 법 시행이 바뀌면서 새롭게 우리가 유의해야 될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따라서 앞으로 주택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과정에 영향을 끼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은 이런 변경사항들을 짚어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시트럴 버넷 사건이라고 뉴스에서 들어보셨나요? 자, 이 사건은 미저리주에서 한 주택 판매자 그룹이 전미 부동산 협회, 즉 NAR을 집단 소송한 사건으로 이 원고 측의 주장은 NAR이 중개 수수료, 에이전트 커미션을 인위적으로 인상시켰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셀러가 주택을 판매할 때 셀러와 셀러 측 에이전트가 계약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선택의 여지랄지 협상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 브로커나 에이전트가 제시하는 커미션에 따를 수밖에 없게끔 느껴졌고, 그것은 굉장히 불공정하다라는 게 소송의 이제 주된 내용이었어요. 소송의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양측이 지금 합의를 했고 11월에 청문회에서 이제 공식 승인이 날 예정입니다. 그러나 8월 17일부터 이 시행은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야 앞으로 주택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과정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의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에이전트와 주택 구매자, 판매자 간의 그런 서비스 혹은 커미션에 대해서 투명성을 높이는 데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새로운 규칙들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째, 앞으로는 이제 바이어들이 바이어 에이전트와 주택을 보러 가기 이전에 서면으로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제 리스팅 어그리먼트 계약이랑 유사하게 된 건데요. 이전에는 이제 셀러와 이제 셀러 에이전트가 이제 주택을 판매하기 이전에 서로 계약서를 작성하잖아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앞으로도 바이어와 바이어 에이전트가 같이 일을 하겠다라는, 나는 이 사람을 고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약서를 작성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사실 이거를 오래전부터 그런 방식으로 해왔던 에이전트 분들도 계신데요. 그게 이전에는 맨더토리는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익숙하신 방법은 에이전트한테 연락을 해서 쇼잉 어포인먼트를 먼저 잡고 쇼잉을 보러 다니고 그다음에 오퍼를 넣고 이런 방법으로 이제 진행이 많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쇼잉 이전에 바이어와 바이어 에이전트가 서면상으로 계약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 계약서 상에는 에이전트가 바이어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와 그에 대한 커미션이 얼마인지가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단, 오픈하우스에 방문하시는 거, 그리고 오픈하우스에 있는 에이전트와 이야기를 나누는 거, 이거를 하기 위해서 Buyer's Agency Agreement를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커미션의 지급 방식의 분류인데요. 과거에는 셀러와 셀러스 에이전트가 작성하는 이 리스팅 계약에서 바이어스 에이전트에 대한 커미션을 얼마를 지급할 건지에 대해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사라졌고요. 바이어스 에이전트 커미션에 대한 부분은 셀러와 혹은 바이어와 직접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리스팅 에이전트와 바이어 에이전트가 커미션을 나누는 구조였는데요. 이제는 그게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면 Buyer's Agent 커미션은 어떻게 지급이 되나요? 라고 여쭤보실 수 있는데요. 그 방법에는 크게 네 가지로 한번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셀러가 Seller's Agent한테 지급을 하고요. 또 셀러가 Buyer Agent한테 지급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리즈님, 그거는 그러면 이전과 같은 방식이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다른 점은 뭐냐면 예전에는 셀러가 셀러스 에이전트한테 예를 들어 우리가 6%라고 해볼게요. 6%를 줍니다. 그럼 그 6%를 셀러스 에이전트와 바이어스 에이전트가 나눠서 커미션을 받는 그런 구조였는데요. 지금은 뭐냐? 셀러가 직접 리스팅 에이전트한테 3%를 주고 셀러가 또 직접적으로 바이어스 에이전트한테 3%를 주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달라진 건 결국 뭐냐면 이제 에이전트들끼리 이렇게 보수를 나누는 방식은 더 이상 사라진 거고 셀러와
buyer's agent, 셀러와 리스팅 에이전트가 직접적으로 그런 커미션에 대해서 이제 네고시에이트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변경이 된 겁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요. buyer가 직접 buyer's agent한테 커미션을 주는 방법입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법의 시행이 많이 바뀌면서 이런 뭐 buyer's agent 커미션이나 오퍼에 대해서도 조금 변경 사항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제 바이어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멀티플 오퍼 상황에서 내 오퍼를 조금 더 경쟁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 buyer's의 커미션은 내가 커버를 하겠다라고 오퍼를 넣는다면은 거기서 조금 더 경쟁력이 생겨서 내 오퍼가 억셉트 될 수 있는 확률을 조금 높일 수 있겠죠. 그런 방법으로도 이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은요. buyer's agent 커미션을 셀러와 바이어가 나눠서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buyer's agent의 커미션이 3%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 셀러 측에서 1.5%, 또 바이어가 1.5% 이렇게 나누어서 커미션을 부담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방법은요. seller's concession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셀러스 컨세션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셀러가 바이어를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이 40만 불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바이어스 커미션이 예를 들어 10,000불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오퍼를 넣을 때 40만 불로 넣는 게 아니고요. 41만 불로 오퍼를 넣는 겁니다. 그리고 바이어스 컨세션이라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계약서에. 거기에 이제 10,000불을 넣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퍼가 억셉트 되면은 이제 셀러는 바이어를 도와준다는 그런 명목으로 이제 10,000불을 지급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 부분을 이제 바이어스 에이전트의 커미션을 이제 지급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바이어가 직접적인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도 바이어스 에이전트 커미션을 지급할 수가 있겠죠. 이제 퍼스널 바이어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버짓이 타이트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럴 때 내가 지금 당장 아웃 오브 포켓에서 나오는 돈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법을 또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오늘은 이렇게 8월 17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부동산 규칙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새로 시행되는 NAR 세틀먼트는요, 바이어들과 셀러들은 물론 에이전트들도 새로 접해보는 규칙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굉장히 많은 혼란이 예상되고 있어요. 따라서 이런 NAR 세틀먼트, 새로운 규칙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나를 위해서 전략을 잘 세워줄 수 있는 에이전트와 일을 하는 게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겁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앞으로 집을 둘러볼 계획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안녕하세요.